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재호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오일러 미분 방식이라고 하는 오일러 코시 미분 방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봤습니다. 자, 공식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중근이 나왔을 때는 lnx를 곱한다라는 것과 익스포넨셜 함수가 아니라 x의 거듭제곱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형태만 기억한다면 여러분 계산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3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번 아이디어를 갖다 쌤 알려줬고 여러분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시험 대비니까 그냥 공식화 시켜서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3계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고 볼게요. 3계 오일러 코시. 자, 한글로 쓴다고 해서 선생님이 진짜 뭐 이름을 갖다가 외국말로 못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오일러 코시의 미분 방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3계 오일러 코시 미분 방식을 본다라고 친다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x의 3승에다가 y3'에다가 그다음 플러스 얼마 되죠? 이게 x제곱이 돼 알파의 x제곱에 y2' 어떤 그저 이 차수를 갖다 보정하는 형태라고 그랬습니다. x에다가 자, 그리고 y' 되겠고요. 더하기 감마에다가 뭐죠? y라고 하는 녀석이 제로가 되는 항상 우리 지금 비제차보다는 제차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는 어떤 식 자체에서 y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근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자라는 것이죠? 어떤 x의 r승이라고 쓰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이 이렇게 나오는 게 좀 그러니까요. 여기다 x의 a승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아, 이걸 abc라고 할까? 그게 낫겠다. 자, 이제 뭐 오락가락 하는 것이 아니라 abc라고 넣는 것이 더 계산하기 좀 편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다가 이제 x의 3승에다가 y3' 더하기 ax제곱에다가 y2' 더하기 bx에다가 y' 더하기 c에다가 y라고 적혀있는 녀석이 제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양쪽을 생각해서 우리는 여기에 근 자체가 y는 x의 r승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보정되는 형태의 다항함수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얘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x 3승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y에다 3'이라고 하는 걸 해볼까요? 자, r에다가 x의 r-1, r-1에 x의 r-2, r-1에 r에다 r-1에다가 r-2에다가 x의 r-2승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y3' 됩니다. 자, 여기서 2'에 대한 부분은 역시 어떻게 된다고요? r에 r-1에다가 x의 r-1승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자, y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 나왔으니까 얘를 가지고 판단해 본다라고 친다면 여기 나오는 녀석이 x 3승에 대한 부분으로서 어떻게 된다고? 여기 있는 녀석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세제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다가 이제 한 번 미분하면 얘, 두 번 미분하면 세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게 r-3. 뭐 하자는 것이야? 아침에 이제 찍다 보니까 정신이 나갔네. 자, x의 3승을 써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요거 서로 중복돼서 날라져 버리죠. 자, 요거 있는 제곱이니까. 그리고 제곱을 곱하면 역시 중복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차수가 보정이 되는 형태가 나타나고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녀석 곱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우리가 뭐죠? r에다가 r-1에 r-2라고 적혀있고, 그죠? 자, 우리가 상태 방정식, 우리가 형태 특성 방식을 생각해 본다면 ax제곱은 사라지고 a에다 얼마 됩니까? 요 라인 자체 r에다가 r-1 되겠죠? 더하기 b에다가 역시 여기 주어진 녀석 한 번 미분하게 되면 r-1 되는 것이고요. r이 붙어버리고 br이 되겠죠? 어차피 이거는 보정시키는 거니까 더하기 c에다 xr승 되겠습니다. c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체 xr승에 대한 부분이 제로가 되니까 지수함수는 0이 되지 않는다는 형태를 이용하면 바로 다 날려버리고 특성 방식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겠죠? 이 식 자체를 우리가 뭐 한다는 거죠? 계산을 해서 근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예 외울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 r제곱에 r3승에 마이너스 3r 그 다음 제곱 플러스 얼마 2r 되겠고 더하기 ar제곱에 마이너스 ar에다가 플러스 br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니까 오일러 코시 3개 미방이 나왔다라고 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준다고요? 이 특성 방식을 보면 r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r제곱에 플러스 ar제곱 그래서 플러스에 얼마? a-3에다가 r제곱이라고 하는 식에 2r이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그러면 더하기 얼마? 2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하는 형성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r이라고 쓰고요. 더하기 마지막에 c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나온다면 바로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 식을 그냥 외워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저걸 다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근의 값을 R이라고 하는 걸 본다면 서로 다른 세 실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과 하나의 흑은, 그 다음에 중근과 하나의 실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 나눴었죠? 이거 내용에 그냥 집어넣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뭐 잘 나오지 않으니까 예제는 특별하게 될 필요 없고 이제 공식에다 넣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동안 우리가 이계에다가 우리가 뭐냐면 선형, 자, 제차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보고 있었죠. 자, 선형 제차인데 실제로 오일러 코시 미방을 제외하고는 뭐를 갖는 상수계수를 갖는 미분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풀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이계선형 제차라고 하는 녀석에서 근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찾아서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일단은 뭐라 그랬습니까? 비제차 방정식이 나온다라고 쳤을 때는 이 비제차라고 하는 녀석 자체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비제차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비제차라고 하는 녀석은 실제로 어떻게 된다? y라고 하는 녀석이 나온다면 yh 더하기 뭐 yp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다니면서 다 배웠을 것이고 모른다 그러면 외워두면 되겠죠. 비제차의 해는 제차의 해에다가 어떻게 된다고 한 특수해를 이제 우리가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특수해 여기를 푸는 건 지금 현재 우리가 다 봤잖아요. 우리가 다 봤으니까 이 풀이는 됐고 여기다 파티큘러 솔루션을 찾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걸 찾는 방법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바로 통합 굴리기, 그쵸? 미정계수법. 우리가 대충 보고 나서 아마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정계수법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라그랑지 차수 축소법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라그랑지 차수 축소가 아니고요. 자, 매개변수 변화법. 자, 라그랑지 매개변수 변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미분 연산자 방법이 있는데, 자, 미분 연산자 방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다 질문할 사람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Q&A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분 연산자 방법이 있는데 이 세 번째 게 가장 강력한 캐릭터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그냥 공부를 할 때 교수님들이 낼 때는 자, 이렇게 공학수학에서 나오는 때문에 미분 연산자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요. 자, 미정계수나 라그랑지 매개변수 변화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에 키워드를 맞추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통박을 굴린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어떻게 쓴다고요? y3'이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더하기. 자, 우리가 앞에 있는 개수는 주로 뭘 한다고요? 상수개수. 오일러 코시 빼놔놓고는 전부 다 똑같이 상수개수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하기 by' 더하기 cy는 해놓고 여기 들어가는 녀석이 뭐라고요? 비제차 숫자가 나와야 되지만 gx라는 꼴이 나왔을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풀 것이냐? 얘를 날려버리면 3개가 되겠죠? 만약 2개 같은 경우는 2개를 많이 하니까 2개를 써도 우리가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여기 나오는 이 비제차 얘가 0이 아닌 상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2차이기 때문에 2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그동안 배웠던 방법에 따라서 2개 상수 개수를 갖는 녀석은 다 풀 수 있을 것이고 여기다가 이 gx라고 하는 비제차가 나왔기 때문에 이 비제차에 관련된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을 찾는 것이 우리는 급선무가 되겠다. 자, 이것이 파티큘러 솔루션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미정계수인데요. 자, 이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공부 좀 제대로 했겠지? 물론 안 했으니까 지금 좀 보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자, 첫 번째는 미정계수법에 관련된 녀석이에요. 자, 미정계수법은 첫 번째 여기 나오는 얘기 익스포넨셜에다 만약에 rx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리에 나오면 앞에서 봤다시피 이 내용 자체가 얘가 나오려면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y라고 하는 녀석도 결론은 뭐라고? y도 익스포넨셜 rx꼴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꼴이라고 하는 것이 얘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